완벽한 딸. 52세 피부과 원장 이미경은 그날 아침 딸에게서 받은 문자를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의대 그만둘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24살 의대생 딸 수진이 갑자기 보낸 한 줄의 메시지. 20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엘리트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딸의 방에서 발견한 임신 테스트기, 기혼 교수와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상상도 못한 배신의 진실까지. 한 어머니가 딸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진실 추적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43층에서 이미경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집은 이미경 가족이 20년간 일궈온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수진아, 아침 먹고 가. 이미경이 딸을 부르자 수진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의대 본과 3년 차인 수진은 항상 학업에 열중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진의 대답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경은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바쁜 아침 시간에 깊이 물어볼 여유는 없었죠. 이미경의 남편 김태주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분당의 대형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부부가 모두 의사인 이 가족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의대생이면 스트레스 받을 나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태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이미경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이미경은 자신의 피부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미경 피부과는 연예인들도 찾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20평 규모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를 갖춘 이곳에서 이미경은 하루 평균 3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환자분이 오셨어요. 간호사 정수연이 알려주자 이미경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자꾸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 이미경은 수진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점심 잘 먹었어. 몸은 좀 어때?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평소 수진은 문자를 받으면 바로 답장하는 편이었는데 이상했어요. 오후 3시쯤 드디어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의대 그만둘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미경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의대를 그만둔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거든요. 이미경은 급히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40분 걸리는 길을 3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문 열어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자. 엄마는 내 편이야.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수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의대를 그만두고 싶어?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의학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갑자기 왜? 3년이나 다녔는데. 사실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의대는 엄마 아빠가 원해서 다닌 거예요. 수진의 고백에 이미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의사는 안정적인 직업이잖아. 미술로는 전돈이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이미경은 현실적인 걱정을 했고 수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이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 태준과도 이야기해봤지만 그 역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해봐.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다음 날 토요일, 이미경은 수진과 함께 카페에서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시험 공부만 하고 환자들을 보면서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도 졸업까지 1년 남았는데 1년 더 버텨봤자 똑같을 거예요. 이미경은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꿈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수지는 정말로 휴학계를 제출했어요. 이미경은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미경은 수진의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평소와 달리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침에 구토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경의 의구심은 깊어만 갔어요.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수진의 증상이 단순한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이미경은 딸의 방을 둘러봤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그것도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이미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딸이 임신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이미경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그건 내 거야?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 거예요. 친구가 집에서 할 수 없어서 여기서 검사한 거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미경은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이미경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여보, 수진이가 임신했을지도 몰라.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언제 남자친구라도 있었어.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닐까? 태준도 심각해졌어요. 딸의 임신 가능성은 두 부모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미경은 수진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수진은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도 많아졌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친구요. 어떤 친구? 대학교 선배요. 수진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어요.
구체적인 이름이나 상황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미경은 수진이 병원에 간다고 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갔어요. 수진이 들어간 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이미경의 심장이 떨렸어요. 딸이 정말 임신한 게 맞다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1시간 후 수진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미경은 수진이 집에 돌아간 후 그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 방금 들어간 학생, 아는 사이인데 어떤 검사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은 대학 동기 중에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김영희라는 친구였죠. 영희야, 나야. 급한 부탁이 있어. 미경아, 무슨 일이야? 우리 수진이가 오늘 그 병원에 갔는데 무슨 검사 받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환자 정보는 절대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제발. 엄마로서 정말 급해. 영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공식적으로만 임신 16주차 검사 받았어. 이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딸이 정말 임신한 게 맞았습니다. 그것도 16주나. 그런데 미경아,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1년 전에도 왔었어. 그때는 임신 중절수술 받았어. 이미경은 숨이 막혔어요. 딸이 1년 전에도 임신했었다니, 그리고 낙태까지 했다니. 혹시 보호자나 동반자는? 혼자 왔어, 2번 다. 이미경은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혼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미경은 수진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이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아, 병원은 다녀왔니? 수진이 깜짝 놀라며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봤어. 너 뒤따라가서. 태준도 상황을 눈치챘어요. 식탁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임신한 거 맞지?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 아이야?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어? 복잡해요. 이미경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딸이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1년 전 일도 알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왜 혼자 결정했어?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반대하실 거니까요. 당연히 반대하지. 넌 아직 학생이야. 부녀 간의 갈등이 폭발했어요. 태주는 당황한 채로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이미경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남에 있는 정의탐정사무소였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딸이 누구와 만나는지 알고 싶어요. 탐정 박철수는 50대 초반의 경험 많은 탐정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미경은 수진의 임신 사실과 1년 전 낙태 이력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24세 의대생이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상대방이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네요. 어떤 곤란한 상황이요?
기혼자이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관계일 수 있어요. 박 탐정의 말에 이미경은 불안해졌어요. 딸이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탐정비는 200만 원이었어요. 비싼 금액이었지만 이미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미경은 수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수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외출했고 그때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나가. 네. 친구 만나요. 어떤 친구? 선배요.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 박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박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파일을 열어본 이미경은 경악했어요. 사진 속에는 수진이 중년 남성과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박인호입니다. 45세, 기혼자예요. 기혼자라고요? 네. 부인과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어요. 이미경은 분노가 치솟았어요. 기혼 교수가 자신의 어린 딸을 유혹했다는 생각에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나요? 2년 정도로 보입니다. 주로 강남의 호텔 카페에서 만나고 때로는 호텔 객실도 이용했어요. 사진들이 계속 나왔어요. 수진과 박인호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까지. 1년 전 임신했을 때도 이 남자 때문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박인호 교수가 낙태를 강요했던 것 같아요. 이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되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박인호 교수는 이번에도 낙태를 원하는 것 같은데 수진 씨는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딸이 의대를 그만두겠다고 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교수와의 관계가 공개되면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이미경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휴학 결정, 임신, 모든 게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미경은 수진과 마주했어요. 박인호 교수가 누구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2년 동안 만났고 1년 전에도 임신해서 낙태했다는 것까지.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못하겠어요. 왜, 그 남자가 뭔데? 교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 그 남자 기혼자야. 알아요. 하지만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미경은 어이가 없었어요. 딸이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고 있다니. 수진아, 정신 차려. 그 남자가 정말 너와 결혼할 것 같아? 약속했어요. 1년 전에는 왜 낙태하라고 했는데?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미경은 딸의 순진함에 화가 났어요. 45세 기혼 교수가 24세 학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뻔히 보였거든요. 다음 날, 이미경은 연세대학교를 찾아갔어요. 박인호 교수의 연구실로 직접 찾아간 겁니다. 박인호 교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박인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딸과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박인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학생과 교수 관계일 뿐입니다. 2년 동안 호텔에서 만나는 게 교수와 학생 관계인가요? 박인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관계가 들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제 딸이 임신했어요. 누구 아이인지 아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인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어요. 1년 전에도 임신시켜 놓고 낙태하라고 했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호텔 CCTV 카페에서 만난 사진들. 박인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선생님, 제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겠다고 했죠? 그건 오해입니다. 45세 기혼자가 24세 학생을 유혹해서 임신시켜 놓고 오해라고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교수들이 복도에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는 학교예요. 조용히요? 제 딸 인생을 망쳐놓고 조용히 하라고요? 박인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문을 닫았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제 딸이 당신 때문에 의대도 그만두려고 해요. 그건 학생이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박인호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미경은 더욱 분노했어요. 책임지실 거죠?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혼하시든지 아니면 합당한 보상을 하든지. 박인호는 냉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지금이 21세기예요. 성인끼리 연애하는 걸 부모가 개입할 일은 아니죠. 연애라고요? 기혼자가 미성년자도 아닌 학생을 유혹한 게 연애예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박인호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그럼 왜 1년 전에는 낙태하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요? 박인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서.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당신 부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미경은 박인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어요. 이런 남자에게 딸이 속고 있다는 게 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제 딸과 결혼할 의향이 있어요? 박인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 입장도 있고. 입장이요? 그럼 처음부터 왜 유혹했어요?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이미경이 연구실을 나서며 박인호에게 경고했어요. 제 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모든 걸 공개하겠어요. 박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명성과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경은 대학교를 나와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수진이 일 다 알아냈어. 상대가 연세대 의대 교수야. 뭐라고? 교수가? 45세 기혼자, 우리 딸을 2년 동안 속여온 거야. 태준도 분노했어요. 동료 의사가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장 고발해야겠어. 그래. 의협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대학교에도 알려야겠어. 그날 저녁 이미경은 수진과 마주 앉았어요. 박인호 교수 만나고 왔어.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교수님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결혼 못한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수진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교수님이 그럴 리 없어요. 직접 들어봐. 내가 전화해봐.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박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제야 수진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너 혼자 착각한 거야.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2년 동안 믿어왔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이미경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수진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결국 어린 딸이 나쁜 어른에게 속은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이미경은 박인호의 아내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인호 교수님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수진이 엄마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박인호의 부인 최유리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두 여자. 이미경은 모든 증거를 유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유리는 사진들을 보며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젊은 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언제부터였나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지금 임신 중이에요.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임신이라니, 1년 전에도 임신해서 낙태했어요. 남편분이 강요한 거죠. 유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었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네요.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남편분이 한 거죠. 유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이미경은 유리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자신이라도 똑같이 했을 거거든요. 그날 저녁 유리는 박인호와 크게 싸웠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벌어진 부부간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일 했어? 박인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일시적인 실수였어. 2년 동안 실수라고. 학생을 임신시켜 놓고.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이혼해. 유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한편 이미경은 연세대학교 윤리위원회에 박인호를 신고했어요. 교수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호텔 CCTV, 만남 사진, 임신 확인서까지 다 있어요. 윤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박인호의 교수 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또한 이미경은 대한의사협회에도 신고했어요. 의사로서의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인호는 사면 초가에 몰렸어요.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고 대학교와 의협에서는 조사를 받게 됐으니까요. 절망한 박인호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교수님, 정말 저를 사랑한 적 있어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박인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그냥 젊고 예쁜 학생이어서 관심이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어. 그럼 왜 저와 결혼 못한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내 입장도 있고. 처음부터 저를 장난감으로 본 거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게 아니야, 정말. 됐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이 전화를 끊자 박인호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2주 후 연세대학교에서 박인호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어요.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해임 처분이었습니다. 의협에서도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박인호의 의사생활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이혼 소송도 시작됐어요. 유리는 박인호의 모든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인호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직업, 가족 명예까지. 한편 수지는 여전히 임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박인호와 헤어진 후에도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혼자 키울 수 있어? 이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물론 도와줄 거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수지는 각오를 다졌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는 건 힘들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경도 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비록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생긴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의대는 어떻게 할 거야? 1년 휴학하고 다시 복학할게요. 힘들 텐데. 해낼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자 수진의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이미경은 산부인과에 동행해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이미경과 수지는 안도했어요. 성별은 알 수 있나요? 여자아이예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딸을 가질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모녀는 아기 이름을 짓는 즐거운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 박인호는 모든 걸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의 전 부인 유리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자 수지는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미경도 병원비와 육아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이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느 날 새벽 수진이 진통을 시작했어요. 엄마 아파요. 이미경은 급히 수진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딸이에요. 의사의 말에 이미경과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 수진이 갓난아기를 안으며 물었어요. 서연이 어때? 서쪽 서의 아름다울 연이야. 좋아요. 김서연. 아기는 작고 예뻤어요. 수진을 많이 닮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이미경은 손녀를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출산 후 한 달 수지는 육아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다 그래. 점점 나아질 거야. 이미경은 밤새 수진을 도와주었어요. 50대에 다시 육아를 돕는 게 쉽지 않았지만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지는 복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말 학교 다닐 수 있겠어? 해야죠.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의사가 되어야겠어요. 수진의 의지는 예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딸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이미경은 딸의 학업을 위해 낮에 서연이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피부과 일정을 조정해서 손녀를 돌볼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가족인데 뭘. 서연이도 할머니가 키워보고 싶어. 1년 후, 수지는 의대에 복학했어요. 동기들보다 1년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혼모 의대생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수지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동기들도 점차 수진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히려 존경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미경과 수진의 사랑을 받으며 밝은 아이로 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이미경을 부르며 뛰어오는 모습에 이미경은 행복했어요. 2년 후, 수진은 의대를 무사히 졸업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졸업식 날, 이미경은 딸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수지는 인턴 과정을 시작했어요. 바쁜 병원 생활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의사 되면 사람들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어느 날 우연히 박인호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요. 서연아, 엄마가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 좋아. 서연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남편 태준도 이제는 손녀를 무척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서연이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우리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할아버지도 좋아. 3대가 함께 사는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서연이가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수진이 뒤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이미경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결국 잘 된 것 같아. 태준이 이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졌어요. 이미경은 가족들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나가겠다고.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끈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미경 가족이 보여주었어요. 수진이의 실수는 분명 있었지만 그 실수로부터 더 큰 행복을 찾아낸 것이죠. 서연이라는 소중한 생명과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